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39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2,602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 39명 가운데 지역 발생이 27명으로 수도권과 대전 등의 산발적 감염 영향입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서 누적 사망자는 282명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공식 통계보다 10배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많다며 이 같은 평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통신사 기지국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통신 서비스를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고가 난 통신사 이외 다른 통신사의 망을 이용하는 재난 로밍 서비스가 구축됐습니다. 2013년 발사된 라로우의 핵심 부품이 한때 고물상에 팔렸다가 되돌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 감사에 착수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39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2,602명, 사망자는 28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만 27명으로 서울 16명, 경기 2명, 인천 1명, 대전 4명을 비롯해 충남 3명, 강원에서 1명이 남았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12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완화된 격리 해제 기준이 적용되면서 완치 환자는 198명이나 늘었습니다. 최근 자동차 동호회에 이어서 방문 판매 관련 역삼동 모임까지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센터나 물류센터 등 대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확산했던 코로나19가 이제는 소모임까지 침투하는 모양새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8일 모임에 참석한 70대 남성을 시작으로 다른 방문자 4명과 접촉자 2명 등 모두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문 판매 관련 업체 사무실에서 소규모 모임이 있었던 것까지는 확인했고 일단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앞서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도 참석자 4명과 접촉자 1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15일 10명이 참석한 한강 모임은 야외에서 진행됐지만 이전에는 음식점과 주점 등 실내에서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최초 증상이 나타난 만큼 한강 모임 이전에 이미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6월 8일자 모임이 현재까지 확진된 4명이 모두 참석했었던 모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클럽이나 물류센터 등 대규모 집단 중심에서 이제는 소모임까지 코로나19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소규모 모임이든 대규모 모임이든 3밀에 해당하는 곳은 실내의 경우 특히나 당연히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밀폐된 공간에 밀집해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곳이면 언제든 감염이 확산할 수 있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되도록 모임을 삼가되 만나야 한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실내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차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차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국민의 생계와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주가 지나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추경안 처리가 미뤄질수록 국민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집행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일자리 94만 개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일자리 사업도 재개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가 올해 13개 부처의 33개 사업을 통해 직접 일자리로 94만 5천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중단된 사업들도 철저한 방역과 소독, 그리고 업무 방식 전환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재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동행 세일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 활력 제고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인 0.3%에 그칠 것으로 한국은행이 전망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런 저물가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만 올해 성장률 전망은 더 수정에 내릴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 중반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한 2월부터 둔화해 4월과 올해는 0%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1965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0.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제유가 하락, 경기 둔화, 여기에 무상교육 확대 등 정부 복지정책 기조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가는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저인플레이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해고라든가 매출 급감을 경험한 가계와 기업이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서 소비와 투자 회복이 더디어져 물가 하락을 압박할 것이란 겁니다. 여기에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확산에 따른 거래 비용의 절감과 기업들의 무인화와 자동화 박차에 따른 인건비 절감도 물가 하방 압력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국제유가 급락 등 물가 하락 요인이 줄고 경기는 완만하지만 개선 흐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습니다. 상품이라든가 서비스 전반에서 물가가 아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의미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저희들이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진정 시점이 예상보다 조금 늦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활동 재개가 순차적으로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며 IMF의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한은의 전망치 수정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3%포인트 낮춰 마이너스 0.2%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영화관이 신작 개봉과 할인 티켓 배포로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이 많아질수록 방역은 더 취약해질 수 있어서 개인 위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관객들이 상영관 앞에서 티켓을 확인하고 줄줄이 입장합니다. 새 영화들이 개봉하고 할인 티켓도 배포되며 극장가는 다소 활기를 찾는 모습입니다. 6,000원 영화 티켓 할인 이벤트는 일주일 더 연장돼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냥 요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떨어져 앉으니까 별로 그런 생각 안 하고 마스크 쓰고 영화 보니까. 어머니가 정말로 결백하다고 생각하세요? 영화 결백과 사라진 시간, 살아있다 등이 잇따라 나오며 신작 개봉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유아인 박신혜 주연의 살아있다는 개봉 첫날 20만 명을 끌어모아 코로나19 사태 속에 최고 성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관객이 많아질수록 방역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마스크 위생 수칙을 확실히 지켜줄 것을 강조합니다. 영화관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 사용관 내가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대화를 하는 행위는 금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극장 측은 상영관 안의 환기를 더 자주 시키고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무래도 에어컨 바람이 세게 불면 그 타인의 비말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될 수 있고 그것이 또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슬기롭게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방법. 영화관과 관객 모두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정부가 프로스포츠 관중 허용 여부를 이르면 주말쯤 확정하기로 하면서 프로야구 무관중 경기 종료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응 매뉴얼을 완비한 야구계는 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중순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과 연계, 거리두기 단계안을 확정합니다. 현재 특히 프로야구 축구 입장과 관련해 논의 중인데 입장 비율을 얼마로 정할지 실무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는 이번 주말에 기준이 정해지면 다음 주 주중 3연전 첫날인 화요일부터, 다음 주 발표가 나온다면 주말 3연전 첫날인 7월 3일부터 관중 입장을 추진합니다. 우선 홈구장 수용 규모의 4분의 1 관중만 입장시키고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원을 늘려갈 계획인데 초기 입장객 비율을 결정할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관객 입장에 대한 허용이 승인이 되면 KBO와 각 구단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최대한 팬들이 안전하게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KBO와 10개 구단은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관중 입장 대책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우선 혹시 나올지 모를 확진자 동선 정보 확보를 위해 온라인으로만 입장권을 예매합니다. 또 마스크 미착용자와 발열 증상자 입장 불가 방침도 사전에 발송합니다. 관중석 모든 출구에서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확진자 발생 시 주변 추적을 위해 입장권 보관도 독려합니다. 비말 감염과 접촉 감염 우려가 큰 관중 응원, 식음료 판매도 제한합니다. 관중이 들어오더라도 확연하게 달라질 코로나19 시대 야구장 풍경. 50일이 넘는 무관중 경기에 속 타던 구단들은 그러나 가뭄의 단비 같은 관중 허용 초읽기에 반색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지난 2013년에 발사된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 개발에 사용된 핵심 부품 시험 모델 가운데 하나가 고물상에 팔렸다가 되돌아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는 지난 3월 20일 나로호 부품 10개를 700만 원의 고물상에 팔았다가 이 가운데 나로호 핵심 부품 킹모터 시험 모델이 들어있는 것을 뒤늦게 알고 10일 만에 500만 원을 주고 되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부품은 발사체에 실린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제 발사 때 쓰이는 모델처럼 제작해 실험실에서 성능을 시험할 때 사용됐습니다. 항우연은 이 문제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한 상태로 조만간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최악의 통신 재난으로 불렸던 아현동 KT 공동구 화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인터넷 상거래까지 중단되면서 큰 피해가 났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이동통신사들이 긴급 로밍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서울 충정로의 KT 아현 빌딩 지하가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화재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KT망을 쓰는 스마트폰은 물론 신용카드 결제, 현금 인출기 등까지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이제 카드가 안 된다는 걸 알고서 멘붕이 왔죠.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타격을 받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 이 같은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가입자들이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함께 특정 통신사의 기지국이 손상될 경우 다른 통신사망을 긴급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는 통신사에 재난이 발생한 것처럼 연출했는데요. 이처럼 통화권을 이탈한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로밍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20여 초 만에 자동으로 다른 회사 통신망에 연결됐습니다. 데이터 통신을 비롯해 음성과 문자 서비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처리 속도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완료되는 시점은 1시간 이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자사 고객에 대한 그 보호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남은 용량에 대해서 그 로밍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같은 재난 로밍을 위해 이동통신 3사는 각각 100만 회선 정도의 별도 전용망을 구축했고 정부도 기지국 점검 등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또 아무리 잘하더라도 또 예기치 않은 곳에서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망 자체를 이원화하기도 했고 또 전력선, 전력 공급 자체도 이중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이번에 구축된 재난 로밍 서비스는
4G와 5G 이용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가능하고 다만 3G 이용자는 다른 통신사 대리점에서 유심칩을 구매해야 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태양전지. 생각해보면 검은색 계열로 건물의 미관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점에 착안해 국내 연구진이 컬러 태양전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설치된 태양전지. 모두 검은색 계열이라 미관을 해쳐 건물 외벽 등에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색깔로 제작하면 태양전지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연구진이 기존 태양전지에 추가 공정이나 비용 없이 다양한 색상을 넣는 기술을 내놨습니다. 다양한 색상을 구현하면서도 태양전지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고 아주 고효율을 달성한 것이 이 본 연구의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위에 뜬 기름띠가 무지개 색으로 보이는 빛의 간섭 현상에서 착안해 태양전지 방박 구성층 두께를 조절해서 7가지 이상의 색깔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방박 태양전지의 두께는 3마이크로미터로 유리 기판뿐만 아니라 유연 기판에도 코팅할 수 있습니다. 또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 대신 아연 소재를 사용하고도 18% 에너지 효율을 달성해 친환경 태양전지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 효율 대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효율이 향상되는 현상을 메커니즘을 통해서 규명을 했고 향후 CIGS 방막 태양전지의 고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양전지 산업을 새로 이끌 수 있는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나노에너지와 프로그레스인 포토볼테익스에 각각 실려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받았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40만여 명에 달한 가운데 실제 감염자가 이보다 10배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나왔습니다. AP통신은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이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많다며 현재 보고된 코로나19 감염 한 건당 또 다른 10건의 감염이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평가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실제는 2,3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미 국민의 5에서 8%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 경우 미국인 3억 2,980만 명 가운데 1,650만 명에서 2,640만 명이 감염됐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코로나19 검사는 물론 헌혈 등과 같은 혈액 샘플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50개 주 중 절반이 넘는 주에서 환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2차 봉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세계적 테마파크인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입니다. 다음 달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재개장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I hope you are in tune with the fact that we have a virus. We are not out of the first wave. 조기 경제 재개에 앞장섰던 텍사스주는 추가적인 경제 활동 재개를 중단했습니다. 오하이오 주지사도 한 차례 더 봉쇄령을 내리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2차 봉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조너선 라이너 교수는 일부 주에서는 다시 봉쇄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자가 급증해 병상이 부족해지면 봉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도 지금 같은 확산세라면 재봉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at and we see some particular states having such a significant problem that they're having to backtrack on their reopening plans. All this inevitably feeds into the economic outlook. 미 행정부 관리들은 2차 봉쇄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nd there's a lot of positive declines in cases, just as there are negative declines in cases. So, you just have to walk through that. But no, we will not shut the economy down. We're not getting that advice from the health people. 하지만 CNN은 봉쇄나 해제는 연방 정부가 아닌 각주 정부가 재량에 따라 결정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가 최후 수단으로 경제 재봉쇄에 들어갈 것인지 앞으로 몇 주가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의 코로나19의 새로운 확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사람들이 집에서 여는 사적 모임을 전염의 경로로 지목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가족 모임이나 아이들의 친구 모임, 생일 파티 등 집에서 사적 행사를 여는 주민들을 책망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젊은 층에서 양성 판정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젊은이들이 증상이 없을지 모르지만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병을 옮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가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 요인에 임신과 비만 등을 추가한 새로운 고위험군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임신과 비만 외에는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고형 장기 이식, 심장병, 겸상 적혈구 빈혈, 성인 당뇨병이 추가됐습니다. 또 천식과 고혈압, 신경병증, 뇌혈관 질환도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CDC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고위험군에 포함시켰던 65살 이상 고령자 대신 65살이라는 기준을 없애고 나이가 많은 성인일수록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일본이 코로나19 입국 규제를 가장 먼저 푼 베트남으로 첫 비행기를 출국시켰습니다. 일본은 단계적으로 각국과의 왕래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도쿄를 중심으로 감염이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변수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개점 휴업 상태였던 도쿄 나리타 공항이 모처럼 붐빕니다. 베트남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현지에서 일하거나 사업 관련 출장을 가는 사람 등 사흘에 걸쳐 일본인 440명이 출국합니다. 일본과 베트남이 지난 19일 서로 입국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베트남에 도착한 뒤에는 PCR 검사를 받고 14일간 격리 기간을 거쳐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良かったと思ってますし、ようやく仕事ができると思ってます。やっぱりもうやっとっていう気持ちですね. 베트남 기능 실습생 등도 조만간 일본에 입국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일본 정부는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この段階的な緩和の中にはですね、国についてもいっぺんに全世界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まずは限られた感染が収束しつつある国から始めて順次広げるというプロセスであります. 한국, 중국과도 경제 목적 등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변수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서로 같이 규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국뿐 아니라 일본도 진정돼야 하지만 이틀간 도쿄에서만 100명 넘게 환자가 나왔습니다. 긴급사태 해제 한 달 만에 다시 감염자 수가 크게 늘자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今日のはだいぶ多い数字が多くなりますが、内訳をよく見て、そして冷静に対応し、さらにやっぱり職場への働きかけをですね、また進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한국과 중국은 최근 상대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일본 내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세 나라를 오가는 하늘길이 열리는 것은 가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거브라여수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백신이 1년 안에 개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거브라여수스 사무총장은 유럽의회 보건위원회와의 화상회의에서 백신 개발에 가속도가 붙는다면 두어 달 정도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과학자들의 평가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무총장은 또 WHO에는 100개 이상의 백신 후보군이 있고 그중 하나는 진전된 개발 단계에 있다며 백신이 현실화하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건강을 위해서는 그만큼 수면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면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